정말 간절함. 우리 이제 정부나 지자체가 국민이나 시민들한테 만족 내지는 행복감을 갖다가 줄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그래도 힐링이 되고 행복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저는 계곡과 하천이 완전한 시민들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된다는 게 시장으로서가 아니라 평범한 시민의 입장에서 너무 절실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절절함을 쭉 갖고서 그 문제점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시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장이 된 이 기회를 활용해서 평소에 정말 간절한 염원으로 가지고 있는 걸 한번 실현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성이었다고 생각해요. 정성. 이것이 그냥 행정적으로 뭐 이렇게 성과를 내기 위해서 뭐 집행을 한다든가 누구한테 과시하기 위해서 또는 그거를 뭐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게 결코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국민과 시민들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계곡과 하천을 내가 정말 내 것인 것 마냥 누리고 즐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라는 저의 그냥 염원이에요. 소망. 그래서 그 염원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분들의 공감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을 취임하자마자 준비 작업을 해서 우선 우리 공직자들이 왜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를 느끼게 해줬고, 그래서 그 절절함과 그 다음에 정성을 가지고 관계되는 분들을 다 접촉을 해서 이 문제들을 공감하게끔 만들었고, 그래서 자진철거와 그러니까 온건책과 그 다음에 강제철거라는 강경책을 병행 추진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사회가 5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문화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 그 문화가 무슨 일거에 법률적 강압을 가지고 단속하거나 그래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제 우리도 그럴 시대가 왔다 하는 그런 서로 간에 공감이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었죠. 그리고 이제 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일시적 현상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거기서 장사를 하면 돈 쉽게 벌죠. 그러니까 늘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혹시나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아예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천, 계곡, 이를테면 지도사 내지는 이를테면 관리인 비슷하게 해서 매일매일 점검하고 조금이라도 그것이 복원될 소지가 있다면 즉각적으로 그것을 대응 대책을 갖다가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일단 금년 말까지는 그렇게 가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이제 공원화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원화 사업이 이루어지면 이제는 엄두를 못 낼 겁니다. 아마 적어도 다른 데는 몰라도 남양주에서만큼은 4년 내내 지속적으로 그것이 관리되고 감독이 돼서 완전히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기를 희망하고, 또는 그렇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저는 모든 관심을 다 기울일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성지예요, 남양주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독립운동에 두 갈래 축이 있는데, 한 축이 상해 임시정부, 한 축이 신흥무관학교입니다. 상해 임시정부가 정부의 정통성을 되찾고자 했다면은 신흥무관학교는 일종의 자주국방이었어요. 근데 그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 자금이 남양주 화동 가곡리 일대의 땅을 다 팔아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고종 황제께서
본인 스스로 국가를 못 지키셨죠. 그러나 그 한이 남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홍유롱은 국가를 빼앗긴 망국의 그 군주가 묻혀 계신 곳이에요. 그리고 그 홍유롱이 역사적 그런 의미가 있다면 남양주 화도 가곡리를 때 땅을 다 팔아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워서 항일 무장 독립 투쟁을 갖다가 이룬 이석영 선생님의 뜻과 헌신이 남양주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종의 능 앞에 광장을 이석영 광장으로 하고 그 밑에 우리 남양주의 독립운동과 관련된 그 헌신과 희생을 기록물로 남겼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회영, 이석영, 이시영 6형제의 발자취와 신흥무관학교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 그리고 역사 법정 등 이런 것을 듬으로 해서 이 남양주가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성지이자 정통성 회복의 불씨가 됐던 그 고장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리는 것이 이 남양주라는 그 기초단체의 그 역사적 가치를 회복시키고 재탄생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 혼자 남양주 못 바꿔요. 그건 굉장한 저희 그 오만이고 독선이죠. 우리 남양주시의 공직자들이 우리 시의 시민의 행복 그리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깨달아줘야 됩니다. 근데 그걸 깨닫기 위해서는 그 시장이 주관하는 각종 그런 그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다들 참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런 역할을 갖다가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띵킹이 있어줘야 돼요. 위에서 그냥 몇 사람이 그 뚝딱뚝딱 만들고 당신들은 이거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수동적으로 딱 고일만 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확산되지는 않죠. 우리 그 시청의 모든 그 직원들이 동료들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나라면 좀 이렇게 더 할 수 있겠다. 나는 이렇게 해봤는데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더라. 이런 게 같이 그 공감대를 형성해 줘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도 발언을 안 했어요. 그냥 이게 뭐지 하고 일종의 문화적 충격이었죠. 근데 지금 1년이 지나서 28차까지 가고 지금 1년 동안 한 30차 했으니까 매년 30차씩 하면 4년이면 120차를 하지 않겠어요? 그럼 많은 직원들이 자기 직무에 대한 그 집중도랄까 노하우가 굉장히 높아지죠. 그리고 주변의 업무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됩니다. 실질적인 성과죠. 그리고 여기 이제 그게 딱 있어요. 여기 이게 주요 정책사업 추진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이 주요 정책사업 추진 현황이 이 남양주에 가장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뭐 다른 것도 아니에요. 우리 남양주 시민들을 더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 정리하는 것들이 주간 단위별로 전부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간 단위로 이렇게 체크를 하다가 이게 조금 미흡하다. 그리고 좀 더 그 밀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요걸 주제로 해서 강한 남양주 토론회를 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시정 업무 전반에 걸쳐서 파악하는 역량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계속 자기 부서 업무만 하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문성이 높아지는데 우리 지방 공무원들은 여러 군데를 다 돌아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좀 백화점식으로 모든 정책에 대해서 그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해야 되죠. 그런데 이 업무하다가 갑자기 저 업무로 가게 되면은 헤매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강한 남양주 토론회를 통해서 굉장히 시가 중점을 두고 있는 다양한 업무에 대해서 미리 알게 되면은 나중에 어떤 부서를 가더라도 자기가 옛날에 조금씩 다 다뤄봤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전문성도 높여지고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이 굉장히 필요한 작업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장이 우리 남양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우리 시 공직자들하고 같이 공감함으로 해서 그 생각이 더 확산될 수 있고 그 목표를 더 효과적으로 추진해내고 결과를 또 빨리 얻어낼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정약용 문화재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우리 같이 해야 될 일이구나 생각을 하게 됐고, 교통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구나, 이 철도교통 문제의 해결 없이 남양주의 발전은 쉽지 않겠구나라는 걸 다 공감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업무에 대해서 그 열성을 가지고 정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그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